순진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평화의 파트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위 관리들 중 일부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의 역사적 연관성을 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은 그 탄생 자체가 독특하며 전 세계에서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국가가 생기기 전에 민족이 먼저 있었고 그 민족이 국가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가족에서 시작해 점차 부족과 민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모든 민족은 자신만의 정치 체제를 선택했고 정치 체제는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만은 예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 결정되어 이곳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민족을 찾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가 이주민일 수 있었겠습니까? 주디아케이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시 하스턴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파타흐의 고위 인사들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는 이것이 유대인 역사를 지우고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더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령자는 팔레스타인 시민에게 이러한 기정사실을 강요하려 하며 이 땅과 이 지역들을 팔레스타인 시민이 떠나게 만드는 환경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을 대대로 물려받아온 이 원주민 팔레스타인 가나안인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뿌리는 이 땅 깊숙이 박혀 있는데 이들을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정착민 무리와 떼거리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로티나와 라우나.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관리들이 거의 매일같이 언론 매체나 공인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역사적 연관성을 부정하고 이 나라를 외래 식민지 프로젝트로 묘사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담론에서 흔히 이식된 시오니스트 실체 또는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식민지라고 불립니다. 반면 서방 국가들, 특히 영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럽의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등의 다양한 비난이 있습니다. 중동 자원을 통제하거나 아랍의 통합을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PMW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부정하고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에 대한 폭력과 테러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러티브에 맞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PMW에는 이와 같은 영상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런 종류의 발언들이 폭력과 테러를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아무런 역사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곳에 있다면 그들을 쫓아내거나 죽이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발언들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하마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즉 우리가 평화의 파트너라고 부르는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폭력을 선동하고 테러범과 그 가족들에게 유대인 살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살해 보상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동안 우리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언제쯤이면 정말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도자들이 답을 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목요일 한 이스라엘 어머니가 실수로 북사마리아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제닌시에 진입했다가 린치 시도에서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그 여성은 실수로 그 도시에 진입했고 곧 적대적인 아랍 군중이 그녀의 차량을 빠르게 에워쌌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영상에는 수십 명의 아랍인들이 차량으로 몰려들며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스라엘 보안군이 그 여성을 구조하여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녀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보시다시피 그녀의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 들어갈 때 겪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시민들은 심각한 보안 위험 때문에 A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비냐민 지역의회 의장이자 예슈아 의회 의장인 이스라엘 간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단지 일부 개인들의 행동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10월 7일에 그 환상은 우리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늘 제닌에서 발생한 린치 시도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아랍인들 또한 우리를 파괴하려 한다는 또 한 번 일깨워줍니다.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다음 10월 7일은 이미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은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사회가 단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을 용인합니까? 전 세계 여러 곳에 위험한 동네가 있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강도나 무작위적인 길거리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한 이스라엘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실수로 잘못된 도시에 들어갔다가 폭력적인 군중을 마주쳤습니다. 단순한 길찾기 실수가 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누구도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서 린치당할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오늘의 사건은 그들이 직면한 안보 현실과 단지 이스라엘인이 잘못된 곳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도 깊은 증오가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JNS의 아미 보트보 기자는 이번 주에 예시아릿 소속 국회의원 데비 비톤이 가자지구 일부에 다시 정착하고 구시 카티프를 재건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은 그 움직임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 그 공동체들이 합법적으로 설립된다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만약 가자지구의 그 부분들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것이 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과거에 하나의 블록처럼 운영됐었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의에 서명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 야당 크네세트 의원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합법적인 유대인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면 자신은 그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합시다. 이 발언을 한 사람은 리쿠드 당원도 아니고 스모트리치 장관이나 벤 그비르의 정당 소속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시아리트 소속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들을 중도 정당이나 좌파 정당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부는 이것을 작은 뉴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엄청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시아르트 전체나 야당의 다른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구시 카리프의 유대인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기억하세요. 2005년에 이스라엘 정부는 약 9,000명의 유대인들을 그들의 집에서 강제로 내보내고 열세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겼습니다. 불과 2년 만에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된 것과 10월 7일 학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없고 지상에 군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마스는 그 시간 동안 로켓과 미사일 무기를 쌓고 테러 터널을 파는데 모든 시간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자지구와 유대와 사마리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이스라엘 방위군, 군인들이 매일 밤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수년간 우리의 안보를 진정으로 보장하고 하마스가 무장을 재건하는 것을 막으려면 가자지구로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물론 우리는 그 지역과 역사적인 유대인의 연고가 있고 1967년 생존을 위한 방어전쟁에서 우리가 그 땅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곳에 있을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저는 언젠가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구시 카티프의 아름다운 해변을 찾고 그곳에 놀라운 농장과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그동안 비톤 의원이 앞으로 다가올 위대한 일들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자, 그게 가자지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마리아 북부에 있던 옛 유대인 공동체도 재건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2005년 이스라엘의 철수 당시 철수된 지 21년 만입니다. 이번 주에 카딤의 첫 주거용 카라반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철거된 4개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이 조치는 첫 번째 가족 그룹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로 텔아비브와 이스라엘 중부에서 온 이 가족들은 이곳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도로,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지역을 준비하기 위해 수도와 하수도 시스템도 갖추어졌습니다. 하딤 재건은 사마리아 지역위원회와 위원장 요시다간 그리고 아마나 운동이 주도하는 더 넓은 계획의 일환으로 북부 사마리아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들은 올여름 말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살렐 스모트리치는 이번 주 예루살렘이 1억 1,300만 셰켈을 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약 3,72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걸쳐 70개 이상의 유산지, 개발을 위해 배정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유적지들은 유대인 민족의 역사에서 뗄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스모트리치는 히브리어로 된 X 게시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 재무장관이자 국방부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민간 사안을 총괄하는 별도의 직책도 맡고 있는 스모트리치 장관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유산과 뿌리리를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I'm Israel Chai. 이번 자금 지원은 유적지 보존과 대중 접근성 향상을 포함해 이 지역의 관광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샤의 통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 지역의 유대인에 집착하는 유엔 단체인데 유대와 사마리아의 유적지를 평화롭게 방문하는 학생들이 유적지를 평화롭게 방문하는 것조차도 당연히 정착민 폭력으로 낙인 찍힙니다. 이건 100%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유엔과 유럽연합 그리고 다른 단체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 분명히 불편해할 겁니다.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나 우리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지키려고 하면 전 세계가 미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스모트리치 장관이 이 일을 추진해줘서 축하합니다. 유대 민족이 우리의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중심지에서 미래를 건설하는 데 있어 우리의 역사를 존중하고 돌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보안군은 이번 주 예루살렘 동쪽 슈아파트 지역에서 작전을 벌이던 중 계획된 테러 공격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비밀리에 활동하던 국경경찰 요원들이 신베트 보안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비밀리에 활동하는 국경경찰 요원들과 추가 국경경찰 부대 그리고 예루살렘 지구 경찰이 참여해 용의자의 집에 들어가 그를 찾아내고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가 조사를 위해 신베트로 이송하기 전에 거주지도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비밀 요원들이 체포를 수행하는 장면이 담긴 작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테러 모의 혐의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밤, 그리고 또 한 번 저지된 테러 공격입니다. 용감한 이스라엘 방위군 남녀 장병들과 경찰, 국경 경찰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매일 밤 안전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IDF는 지난 한 주 동안만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200명 이상의 수배 중인 아랍인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대테러 작전의 일환입니다. 군 당국은 체포된 인원 중에는 하마스와 연계된 테러 용의자들, 테러를 조장하거나 선동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 무기 거래상, 불법 무기 제조업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공격을 계획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도 있습니다. 작전 중 이스라엘군은 테러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수만 셰켈의 자금도 압수했습니다. 또한 무기와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자재들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이스라엘군 IDF 언더 병사들이 에어소프트 총, 사냥용 소총, 권총 등 무기 제작에 사용되는 수십 개의 물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인 항공기도 압수했습니다. 또한 폭발물 5개도 발견되어 해체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약 2주 전 사마리아의 기랏 농장, 하밧 기랏 근처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테러 총격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인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희생자들은 공동체 신속 대응 보안팀의 일원이자 농업 책임자인 32세 비냐민 멜렛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7세의 포병 지휘관인 유발 에즈라 소령이 부상으로 인해 나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스라엘군 IDF는 해당 공격을 저지른 두 테러범의 가옥을 실축했으며 그중 한 곳은 철거를 앞두고 봉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치명적인 공격을 저지른 테러범들의 거주지를 겨냥한 보다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군 이번 주 이슬람 지하드 테러 조직과 연계된 테러범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테러범은 테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이 테러범들은 과거 이스라엘 보안군에 의해 해체된 라이언스 댄 테러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군 사마리아의 카바차 지역에서 무기와 폭발물 제조에 사용된 기계 10대를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쉴 틈이 없네요, 여러분.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막에 새로 조성된 트레일이 성경 속 사랑 이야기를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은 이 트레일이 신앙 기반 관광의 새로운 명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JNS는 이번 주에 다윗의 방랑길 개장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새로운 트레일은 방문객들을 성경 속 다윗 왕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와 연결해줍니다. 마치 헐리우드를 위해 쓰여진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강력한 왕을 피해 도망치는 젊은 전사, 힘든 결혼 생활에 갇힌 한 여성,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는 우연한 만남이 있습니다. 3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미래의 다윗 왕이 아비가일을 만났다고 여겨지는 이 지역은 새로운 하이킹과 자전거 트레일이 조성되고 방문객들과 심지어 현대의 청혼 장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장한 다윗의 방랑길은 유대 사막 가장자리를 따라 거의 3마일에 걸쳐 뻗어 있으며 헤브론 남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마온 공동체를 연결합니다. 인근 카르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트레일에는 사무엘서와 시편의 성경 구절과 함께 인터랙티브 전시물이 마련되어 있어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양떼를 지켜준 대가를 지불하지 않자 다윗이 나발을 공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16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관광부와 헤브론 산지 지방의회가 시작했습니다. 계획에는 커피숍, 전기 오프로드 차량 투어,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트레일이 이스라엘의 자연경관과 성경유산을 연결함으로써 유대인과 기독교인 관광객 모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이 지역에 시편센터를 설립하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시절 전통적으로 그와 연관된 기도와 노래를 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지역의 성경적 중요성을 보존하면서 전 세계 방문객들을 위한 새로운 명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영속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또한 이것은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땅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의 성경적 심장부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이곳은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이며 저는 이것이 이 지역의 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엘리람 아줄라이 헤브론 산지 지방의회 의장님과 의회 모든 분들께 이 일을 성사시킨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JNSTV의 주디아 오케이션 또 다른 에디션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멋진 컨텐츠를 보시려면 꼭 JNSTV에 방문해주세요. 슈퍼땡스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속보를 보시려면 jns.org에도 방문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오직 JNSTV의 주디아 오케이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